자, 반갑습니다. 흑우입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진짜 나도 한번 꼭 가보고 싶다 그런 호텔에 아난티를 꼽으시는 분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그 이유는 아무래도 객실의 대부분을 회원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돈 내고 가고 싶다고 쉽게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런데 호텔 내 전경이나 시설들이 와 이거 왜 이렇게 호화스럽고 예뻐? 야 이거 한국 맞아? 동남아 휴양지나 두바이에 있는 최고급 호텔 아니야? 입이 떡 벌어지게 나오는 호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아난티입니다. 최근 호텔 경기가 정말 좋죠. 호텔 몸값이 사상 최고치다. 빈 객실이 없어서 해외 관광객들이 서울, 인천까지 가서 자고 온다. 객실 수가 1700개에 달하는 용산의 드래곤시티가 주말이면 객실이 꽉꽉 찬다. 그런 업계의 호황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는데, 아니 그럼 몇 년 전부터 매출 몇천억을 찍고 매출 조 단위를 넘는다 그렇게 쭉쭉 잘 나가던 호텔 아난티는 이런 호텔 업계 호황 트렌드에 완전히 잘 탑승했겠네?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역시 사람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되죠. 2024년 아난티의 영업이익이 8억 원. 한때 1조 클럽을 바라봤던 아난티가 영업이익이 최근 99.7%가 급감했다고 합니다. 호텔뿐만 아니라 호텔 회원권을 가지고 있는 호텔 이용자들도 야 회원권을 산 가격에 반값에 내놔도 안 팔린다, 지금 다들 팔려고 난리다, 이렇게 엄청난 아우성이라고 하는데, 아니 도대체 최근 몇 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길래 상황이 180도 달라졌을까요? 이렇게 호텔 아난티처럼 공개적으로 누구나 객실을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회원권을 사야만 베타적으로 또 프라이빗하게 즐길 수 있는 호텔을 운영하는 업체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호텔의 회원권, 멤버십을 산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또 얼마나 처절하게 망한 투자가 될 수 있는 위험을 갖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 정말 좋은 사례라고 생각해서 한번 오늘 이야기를 가져보았습니다. 사실 호텔 아난티가 처음부터 어려웠던 건 절대로 아니죠. 오히려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난티의 매출이 2020년엔 1100억, 그리고 국내 관광객들이 해외로 못 나가다 보니까 그 코로나발로 쭉쭉쭉 성장해서 2100억, 3400억, 야 2023년엔 9800억을 찍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너 방금 아난티 영업이익이 99%가 사라졌다며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거야? 완전 천재지변이라도 났던 거야? 아니 호텔에 무슨 안전사고라도 나기라도 했어? 그런데 사실 호텔 업계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난티의 매출을 보고 정말 이 정도였어? 완전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사실 호텔, 즉 객실 서비스라는 게 일반적으로는 아무리 장사가 잘 돼도 그 건물에 있는 객실 개수로 딱 모수가 정해져 있고, 뭐 어떻게 내 서비스가 아주 탁월하다고 하더라도 힐튼이나 메리어트 정도가 아니면 해외로 수출도 어렵다 보니까 웬만해선 이렇게 매출이 쭉쭉쭉 늘어날 수 있고, 또 조 단위 매출을 쉽게 찍을 수 있는 업종이 절대로 아니거든요. 일례로 다른 호텔 매출들을 한번 살펴보면 호텔 아난티가 매출을 9,800억을 찍었는데 70년 역사를 자랑하는 롯데 호텔이 매출이 1조 2천억, 호텔 신라 매출이 무려 6,100억입니다. 야 아니 재벌 가문도 아닌데 그 호텔 아난티가 9,800억을 도대체 어떻게 낸 거야? 자 눈치 빠르신 분들은 여기까지만 들으시면 딱 감이 오시죠? 호텔 아난티가 만든 매출의 성질은 다른 호텔들이 만든 매출의 성질과 아예 다릅니다. 다른 호텔이랑 다르게 호텔 아난티는 판매하는 객실의 대부분을 자신들에게 회원권을 1억, 2억 원의 돈을 주고 산 고객들에만 객실을 판매하는 매우 배타적인 형태로 호텔을 운영하고 있죠. 그리고 호텔 아난티의 회원권 가격이 약 2억 원에 육박하기 때문에 신규 회원을 약 50명만 유치해도 100억의 매출이 찍힌다고 합니다. 아무리 비싸도 사실 호텔이 50만원, 70만원 이럴 텐데 객단가가 400배가 차이 나니까 아무래도 좀 아난티 호텔의 매출을 롯데호텔이나 호텔신라의 매출과 비교하는 건 조금 어폐가 있지요. 감이 좋으신 분들은 이쯤에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회원권 판매 매출? 야 그거 호텔 입장에서 매출로 잡는 게 타당해? 어떻게 보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리조트의 지분을 일부분 파는 거잖아. 내 자본을 팔면서 매출을 낸다고? 뭔가 좀 이상한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사실 요즘 유행하는 호텔의 멤버십 클럽의 회원권 제도가 과거의 콘도 회원권 그런 제도하고 조금 달라졌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사실 우리가 골프장이나 호텔, 숙박시설에 회원권을 사는 이유가 뭡니까? 회원들은 정말 인기가 많은 시설에 이 회원들보다 조금이라도 싸게 혹은 더 수월하게 예약을 할 수 있고, 호텔 리조트들 입장에서는 적지 않은 돈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다 보니까 그 돈을 가진 기한이익을 토대로 사실 이런 관광지 사업들은 10년, 15년만 지나도 확 나가버리고 고객들이 별로 좋아하지가 않잖아요. 인테리어하고 리모델링하고 또 새로운 건물을 세우고 그런 데다 계속 투자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큰 차이점은 우리가 알고 있던 옛날에 콘도 멤버십은 회원들한테 받았던 회원권 금액을 회사가 10년, 20년 뒤에 다시 돌려준다 이렇게 보통 계약을 체결했었는데, 아난티 호텔과 같은 최근에 신규로 쫙 빠지고 인스타그램에 그렇게 딱 한번 담고 싶은 만한 그런 휘황찬란한 호텔들은 회사가 10년, 20년 뒤에도 회원들에게 판매했던 그 대금을 다시 되살 의무가 없는 것처럼 계약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 콘도, 호텔들의 회원권들은 이런 판매 대금을 부채로 인식했는데, 반면에 최근에 아난티 호텔과 같은 그런 멤버십 판매 금액은 매출로 인식한다는 논리가 있는 거죠. 그럼 이쯤에서 이런 생각이 드십니다. 야 아난티처럼 그렇게 매입할 의무를 지지 않은 채로 호텔이 판매하게 되면 완전 너무 일방적으로 호텔한테 이득 아니야? 그걸 사는 호구 병신은 누구야?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호텔 아난티 측에선 자신들이 되사주지는 않지만 새롭게 아난티 호텔을 이용하고 싶어하는 신규 회원들이 기존 회원들로부터 멤버십을 살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공식적으로 판매와 구매를 도와주는 아난티 케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회원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나중에 필요 없으실 때 저희가 적극적으로 도와서 판매하는 걸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런 서비스들을 홍보하다 보니까 이런 되살 의무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거부감을 느끼진 않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가장 결정적으로 소비자들 인식에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난티 회원권 시세는 무조건 끊임없이 오른다, 그런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새롭게 신규 회원으로 회원권을 구매했다고 합니다. 호텔이 파는 신규 회원권 인상 정책을 보면 진짜 미쳤죠. 2020년 1.5억, 2021년 1.6억, 야 2022년에 1.8억. 야 너네가 무슨 샤넬이야? 야 1년에 10%씩 올리네. 잠재적으로 회원권을 구매하는 사람 입장에선 내가 이거 회원권을 사서 호텔 아난티 시설을 몇 년 동안 마음껏 즐기고 이제 좀 안 가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남들한테 팔 때 더 비싸게 팔 수 있어? 야 이거 개이득 아니야? 그런 심리를 심겨줬기 때문에 회원권들이 쭉쭉 잘 팔리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럼 아난티 호텔은 왜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회원권 시세를 올렸냐? 물론 앞서 말한 것처럼 첫 번째 이유는 가격을 올림으로써 이런 게 약간의 마케팅 포인트가 된 측면이 있기도 하죠. 회원님 이 회원권 지금 사시는 게 제일 싸요. 내년 후년엔 저희 판매 가격이 더 오를 거고요. 또 잘 쓰시다가 나중에 저희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공식 케어센터에서 아주 좋은 가격으로 파시면 되는데 걱정 없으시잖아요. 이런 셀링 포인트 로 삼았을 수 있고요. 또 가장 중요하게는 이런 멤버십 호텔업 특성이 뭡니까? 다른 호텔이랑 똑같은 느낌의 객실 서비스를 제공하면 누가 큰 돈을 내고서라도 그 멤버십을 사서 객실을 이용하겠어요. 인스타그램에서 봤는데 아니면 친구의 사진을 봤는데 와 여기 진짜 이 호텔만큼 내가 무조건 가고 싶어. 다른 호텔 경험으로는 절대 대체할 수가 없어. 그런 느낌을 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난티는 이런 멤버십 판매를 계속해서 활성화하고 신규 회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아난티 남해를 필두로 아난티 코드, 아난티 코브, 아난티 클럽 제주 이렇게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돈을 왕창 들여서 휘황찬란하고 멋진 신규 호텔들을 선보일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들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왠지 신규 회원들 돈 받아서 새로운 거 짓고 또 새로운 회원들 받아서 또 새로운 호텔 짓고 이거 뭐 전형적인 피라미드 구조 아니야? 라고 할 뻔. 그런데 최근에 아난티의 영업이익은 왜 이렇게 줄어들고 있냐?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사실 대단한 논리적 사고를 요하는 게 아니죠. 아난티 회원권 2020년 1.5억, 2023년 1.9억 이렇게 비싼 회원권을 주고 객실 이용료가 뭐 5만원 10만원이 아니더라고요. 로케이션에 따라서 40만원 50만원을 지불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정도 돈을 쓰고 또 시간도 있고 남해니 제주도니 부산이니 갈 수 있는 체력적 여유가 되는 사람이 고르고 올라와야 얼마나 되겠어요. 아난티 매출의 사업 부분별 매출 현황을 보면 역시 멤버십을 통해서 창출되는 새로운 매출은 꾸준하게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실제로 아난티 회원권을 최근에 매각했다는 전 회원분의 근황 자료가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최근에 회원권을 사고 싶어하는 사람보다 빼고 싶어하는 사람은 엄청나게 많은데 사고 싶어하는 사람은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현황을 알 수 있죠. 이분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6년쯤 전에 아난티 회원권을 1.1억을 주고 샀습니다. 물론 회원권을 사고 어린아이들 또 막 호텔 수영장 가면 최고의 부모님이 되는 거거든요. 수영도 배우고 생일 파티도 하고 좋은 추억도 많이 쌓고 했지만 애들이 슬슬 크니까 좀 질려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팔 때가 됐다 싶어서 회원권 처분을 알아보려고 했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아난티 공식 라인 있잖아요. 거기서 팔면 1.75억이랍니다. 1.1억에 샀는데 1.75억이라고? 완전 대박이다 싶어서 판매에 내놓았는데 대기번호가 300번대. 거기다가 2년을 존버했는데 300명 중에 그 앞에 4명이 줄어들었다. 그럼 뭐 200년을 기다리라는 거야 뭐야. 그래서 공식 라인을 깔끔히 포기했고 사설적으로 가니까 사설거래소에선 아까 1.7억이라고 했던 게 8천만원. 반토막도 안 되네. 완전 손해 아니야. 그래도 이제 내가 아난티 뭐 그렇게 많이 갈 일도 없을 테니까 8천만원이라도 좋다 팔자 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설거래소에서도 매수자를 못 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개인적으로 회원권을 살 사람을 구해서 그것보다도 못한 금액에 거래를 결국 성사시켰다. 이런 직접 아난티 회원권을 매각해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시면 살려는 사람은 없고 팔려는 사람만 있구나 느낌이 확 오실 것 같은데 여기서 사적으로 하나만 더 설명해드리자면 아니 왜 공식에선 멤버십 가격이 1.75억인데 사설로 가면 그 반도 안 되는 8천만원밖에 못 받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죠. 여기에 호텔들의 약간 꼼수가 있는데 보통 최초로 아난티 호텔에서 회원권을 구매한 사람의 경우에는 현재 모든 시설을 즐길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해서 앞으로 아난티를 통해서 지어지는 모든 브랜치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지만 그 소지자로부터 구매한 2차 구매자의 같은 경우에는 조건이 달라진다고 하죠. 기존에 지어져 있던 호텔 레저 커뮤니티 시설 이용은 가능한데 새롭게 아주 더 멋지게 개장이 되고 개선이 된 그런 호텔 리조트들은 이용할 수 없게 조건들이 바뀐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소비자 입장에선 기분이 팍 상하죠.
이상하죠? 호텔 신빙 호텔 가고 새롭게 예쁘게 잘 단장된 그런 호텔 가서 기분 내려고 가는 거지, 누가 사실 뭐 5년 10년 15년 된 그런 연식 있는 호텔에 가서 비싼 돈 주고 묵고 싶겠어요? 이런 재판매 정책을 취하는 건 너무 뻔하죠? 호텔 입장에서 중고로 사시지 말고 저한테 2억 주고 말이에요. 너무 의도가 투명하다, 그죠? 아주 잠깐 흑우스토리 채널 영상 제작을 후원해주신 비교원을 소개해드릴게요. 아마 오며 가며 이런 문구 어디선가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인터넷 바꾸시면 최대 몇십만 원을 드려요. 그런데 저같이 의심 많은 사람들은 아니 무슨 세상에 어떤 사람이 돈을 거저줘, 뭐 이상한 생각지도 못한 술수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구조를 따져보면 명확합니다. 이런 업체들이 우리들한테 돈을 주는 구조를 따져보면 이해가 또 빠르게 되실 텐데요. 혹시 인터넷 가입할 때 이렇게 SK, KT, LG 대리점을 직접 찾아가서 똑똑똑 저기요 저 인터넷 또는 휴대폰 알아보러 왔어요 하시는 분들 이제는 많이 안 계시죠? 아시다시피 이런 통신사들은 자기 발로 매장에 들어온 고객보다 이렇게 비교원이라든지 외부에서 고객을 데려오는 마케팅 채널에 훨씬 더 고객을 데려오기 위한 많은 예산을 쓴다고 해요. 직접 자기 발로 들어온 고객들은 잡아다 놓은 물고기다 이거죠. 비교원은 이렇게 통신사한테 받는 그 마케팅 인센티브를 인터넷이나 휴대폰 신규 가입자에게도 나눠서 인터넷 가입 시 최대 48만원, 휴대폰 구매 시엔 최대 50만원, 정수기 렌탈 시엔 최대 30만원 모두 합해서 최대 128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라고 합니다. 또한 기존 휴대폰 그대로 통신사만 바꿔도 최대 30만원의 추가 혜택도 있다고 하네요. 인터넷, 휴대폰 약정 끝나고도 귀찮아서 아직 안 바꾸셨다면 이번 기회에 한번 비교원에 들어가서 비교해보세요. 비교원에서 가입하고 친구 추천까지 하면 4만원 신세계 상품권을 무제한으로 받는 이벤트도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추가로 혜택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1670-2521로 전화하시거나 이 영상의 더보기란에 있는 링크 또는 네이버에 비교원을 검색해보시면 편하게 비교해보실 수 있습니다. 아 참고로 흑우스토리 채널을 보고 전화했다고 말씀하시면 저희 흑우스토리 채널 시청자분들만을 위한 한 가지 추가 혜택을 더 드린다고 하니까 잊지 마시고 꼭 말씀해주세요. 그럼 이쯤에서 이런 궁금증이 좀 드실 겁니다. 야 인스타그램에서 보니까 호텔 아난티 너무 예쁘고 잘 돼 있더라. 그런 호텔 회원권을 5년 전 10년 전에 1억 원 혹은 1억 원 언더로 엄청 싸게 구입해놓고 왜 도대체 지금 오히려 손해를 보면서 팔아? 그런데 또 그렇게 겉으로 봐선 그 엄청 예뻐 보이는 하드웨어를 가진 아난티 호텔이지만 실제 멤버십 고객들은 공통적으로 이런 불만들을 제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적게는 1억에서 2억 원의 일시금으로 회원권 금액을 딱 지불했는데 박당 객실 이용료가 40에서 50만 원이라고 합니다. 야 진짜 웬만한 5성급 호텔 아니야 이거? 그런데 그마저도 성수기나 주말이면 오전 10시에 객실이 열리자마자 땡 하고 바로 마감 전쟁이 나기 일쑤라고 하고요. 이런 마감 전쟁을 겪다 보니까 고객들 입장에선 아니 객실 대비 회원권을 정말 얼마나 많이 팔아 제낀 거야. 이게 말이 돼? 평일에 가라고? 제주도 남해에 있는 이런 호텔을 어떻게 평일에 가? 직장이 있고 내 자영업장이 있는데 라고 분통을 터뜨리시고요. 또 사실 이렇게 큰 금액의 회원권을 지불하고 산 고객들 입장에선 프라이빗하고 조용한 그런 호텔 분위기를 원하는데 요즘엔 또 수익성 때문일지 일부 커뮤니티를 비회원들에게 오픈하고 또 가면 왠지 모르게 옛날보다 훨씬 더 시끄럽고 북새통이다. 겉으로 보이는 외관만 예쁘지 그 안에 사람 손이 닿아야 되는 정리정돈이나 그런 서비스 퀄리티가 완전히 엉망이다. 아니 무슨 호텔 회원권이 2억이나 하고 박당 50만 원이 넘는 호텔에 포토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서 몇 시간 동안 운전해놓고 갔는데 거기서 차에서 내려서 짐들을 낑낑 메고 객실까지 가야 돼. 이렇게 수많은 성토의 간증들을 인터넷상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한국이 갈수록 인건비가 올라가는 나라 또 이런 휘황찬란한 풀빌라 해변이 보이는 그런 멋진 숙박업소를 하기에는 그렇게 맞지 않은 사계절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휘황찬란한 풀빌라를 1년 내내 팔 수 있는 동남아의 휴양지보다는 큰 약점을 가지고 해 나가야 할 싸움이긴 하지만 아니 그래도 회원권을 그 비싼 가격에 이렇게나 많이 팔았는데 이런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방구석 유튜버인 제 개인적인 생각을 여기에 보태보자면 사실 호텔의 멤버십 회원권이 인간의 인센티브하고 그렇게 부합하지가 않다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우리가 아주 좋은 가성비의 상품을 또 서비스를 매일 즐길 수 있을 때 그 행복감이 깎이지 않는 종류의 것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쿠팡에서 물건을 매일같이 많이 산다고 우리가 질려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호텔처럼 딱 처음에 봤을 땐 한국인 호텔이 저렇게 멋져? 야 한국의 호텔 맞아? 이렇게 취향 저격처럼 들어올 수도 있지만 이런 호텔들마저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방문할 때마다 우리가 느끼는 만족감이 어쩔 수 없이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몇 번 가니까 확 물리네? 이번엔 다른 데 가고 싶은데 근데 또 멤버십 사놓은 게 있고 호텔 멤버십은 오히려 우리의 여행 만족도와 자유를 깎는 족쇄가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호텔 아난티의 비즈니스 구조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까? 그런 근본적인 생각도 좀 듭니다. 호텔 홈페이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질리지 않도록 또 낙후되지 않도록 호텔 시설들을 낡지 않아도 과감히 부수고 멋지게 다시 만들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 회원권 마음껏 사주세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사실 이렇게 낡지 않아도
과감히 부수고 다시 만드는 데 드는 돈이 공중에서 나오는 게 아니죠. 새로운 회원들이 쭉쭉쭉쭉 신규 회원권을 사줘야지 이런 게 유지가 될 수 있는 건데, 선순환을 그리면서 새롭게 더 호텔들을 만들고 브랜치들을 확 펼쳐나가고 그렇게 선순환 구조를 그릴 수 있는 건데, 어느 순간에 신규 회원권 매출이 끊긴다면 오히려 적체된 기존 회원들은 낡아가고 서비스도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고 그마저도 예약 마감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런 악의 순환고리를 그릴 수도 있는 정말 어려운 비즈니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특히나 일본의 여러 휴양 도시들을 보면 이렇게 휴양지 시설들이 그 도시들의 가장 멋있는 잘 돼 있는 휴양 시설들을 봐도 딱 일본 버블 시절에 대부분 지어져 있는 그 시절에서 새롭게 지어진 건물들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때는 국민들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돈이 많고 소비력이 강하고 뭐 새로운 게 생기면 한번 가보고 이런 여력이 됐으니까 이런 분들도 새롭게 시설들을 꾸미고 차리고 그런 비즈니스를 펼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우리가 다들 아시다시피 일본의 국민들이 점차 가난해지고 소비력이 줄어들면서 이런 위락시설들을 새롭게 올릴 수 있는 여유가 없다 보니까 그때 지어진 그 시설을 그대로 2025년에도 운영을 그대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누구나 아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이제 정말 몇 년 후면 1년에 노인이 100만 명씩 느는 나라, 소비력도 줄고 새로운 곳, 멋진 곳을 큰 돈을 들여서 찾아 나가는 인구수가 쭉 줄어드는 그런 시대가 찾아오고 있는데, 개인 입장에선 이런 형태의 국내 호텔 멤버십을 사는 게 맞나?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고요. 물론 호텔 아난티가 보여준 기존에 우리가 봤던 국내 호텔들의 모습과는 완전히 차별화되고 정말 멋있고 비전마저 모두 틀렸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정말 약간 사람들이 상상조차 못했던 멋진 혁신으로 고객들의 주머니를 열고 꾸준히 회사가 더 잘 나갈 수 있다면 한국인들 입장에서도 새로운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가 생기는 거다 보니까 또 한편으로는 호텔 아난티를 응원하고 싶은 마음도 듭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한때는 멋지게 우리 앞에 나타났지만 또 가장 최근엔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호텔 아난티, 여러분들은 호텔 아난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에 편하게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